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깐부 회동과 그리고 기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현대, 엔비디아의 회동 이후 APC 무대에서 새 당사자가 AI 비전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분담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핵심 수치와 기술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바로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코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10월 30일에 서울 전역에 치킨집에서 새 기업의 CEO가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발표된 계약이 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26만 개 이상의 최신 AI 칩, 블랙웰 시리즈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업, SK그룹, 이런 모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부는 약 5만 개의 칩을 국가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용으로 확보했고, 기업들은 삼성, SK, 현대차 각 최대 5만 개, 네이버는 6만 개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삼성, 현대는 각각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플랫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 무대 연설과 이번 새 기업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APEC 2025에서요. 정부는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초저출생, 고령화 비용, 이런 것들과 대응하여 결합한 AI 기반 성장 전략을 설명했고요. 이때 새 기업의 역할 분담이 국가 비전의 실물 동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함께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기술 무엇일까요? 네, 기업별로 핵심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은요, 이번 협력에서 AI 데이터 통로를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AI 칩의 두뇌가 엔비디아의 GPU라면 삼성의 역할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빠르게 실어 나르는 혈관 같은 HBM입니다. 즉 고도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건데요. AI 성능은 GPU의 연상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느냐, 그리고 병목을 없애는 게 핵심인데요. 삼성은 이번 회동 이후 젠승환 CEO와 함께 HBM-C2E 그리고 차세대 HBM4까지 염두에 둔 공급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HBM의 스택의 구조, 냉각 효율, 그리고 패키징 수율을 높이는 기술적 조율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AI 칩 중 하나에는 여러 층의 HBM이 붙는데요.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키느냐가 AI 연산 속도와 서버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데요. 결국 HBM의 단가를 조절하고요. 수율이 개선될수록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들어가는 비용, 즉 단가가 모두 함께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의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AI 서비스 전체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삼성은 기술적인 기반을, 말하자면 AI 산업에 대한 연료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이 AI 데이터 전송의 핵심 축이었다면요. 현대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요, 그 AI를 실제로 쓰는 몸체, 즉 움직이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데요. 현대차는 현재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슈퍼컴퓨터, 일명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AI 모델을 학습, 검증,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엔비디아의 드라브 올인 칩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칩이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는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되어서 이렇게 AI가 운전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즉 자동차가 움직이는 AI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AI를 적용하는 최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지금 차량, 로봇,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묶은 수출 포트폴리오를 설계 중인데요. 국가물리 AI 클러스트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제조, 물류, 헬스케어 로봇까지 확장한다면서 자동차 기업에서 A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실시간 내비게이션 데이터, 차량 보험 연계와 같은 차량당 소프트웨어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면 현대차의 수익 구조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AI 구독,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삼성과 현대의 역할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엔비디아는요, AI 생태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요, 블랙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의 칩에서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연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에는 26만 개 이상의 칩이 배치될 예정으로 이건 사실상 국가 단위 AI 팩토리를 짓는 셈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요, 테스터 RT,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수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엔비디아는요, AI 칩, 데이터 센터, 공장, 차량까지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미국, 중일 간 반도체 수출 규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AI 공급망의 안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엔비디아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역할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입니다.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라연 아나운서 어떤 용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2개의 단어 가져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HBM입니다. HBM은요, 먼저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AI 칩은 초당 수족의 연산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메모리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은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입체형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를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정보가 막히지 않게 한꺼번에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어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요, 블랙웰입니다. 엔비디아의 4세대 AI 칩 시리즈인데요. 이 칩은 현재까지 나온 DPU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기존의 AI 시스템은 학습용 칩과 추론용 칩을 따로 썼는데요. 이 블랙웰은요, 이 두 가정을 하나의 칩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새로운 데이터를 배우는 과정과 그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과 블랙웰이라는 오늘의 핵심 용어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과 경제 그리고 테크노믹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은요, HBM, 혈관을 맡고 있고요. 현대차는 수요와 적용을 하는 몸, 그리고 엔비디아는 칩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리면서 한국형 AI 경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회동은 출발 신호, 그리고 APEC는 국제 공표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는 공공 AI 인프라 5만 칩을 활용해서 연구와 행정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삼성은요, HBM, 패키징을 활용해서 학습 추론 단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수요처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상용화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요, 칩과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현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믹스였습니다.